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식입니다. 울주 마음건강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여기 있는 작품은 8살의 여자아이입니다. 이 내담자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야뇨증을 앓게 되어서 여러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방광이나 신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전전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저희 연구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 때에 이제 이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시작으로 5회기 만에 증상은 없어졌고요. 미술 치료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림 내용을 좀 보시면 엄마 그리고 아빠가 결혼을 하는 날입니다. 이게 과거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도 뒤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본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자세히 보시면 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두시화라고도 합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 부모님과 이 그림에 대해서 나누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애가 이걸 알고 있었다고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죠. 어머니 혹시 임신하셨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부모는 둘째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우기로 했고 아이한테는 비밀로 했었는데 자는 줄로만 알았던 내담자가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동생으로 인한 분리불안과 퇴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때 지우기로 했는 동생은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내담자도 이때부터 몇 번의 상담을 거쳐서 증상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죠. 이 사례는 미술치료 작품이 아니었다면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만큼 내담자의 작품은 많은 상징성과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고 미술치료는 별 어려움 없이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답니다. 다음 작품은 ADHD 자녀를 둔 30대 어머니입니다. 이 내담자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 씩씩하게만 보였던 젊은 엄마이지만 마음과 현재 상태를 이 작품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보시다시피 빨간색 하트는 사랑하는 가족을 나타냈고요. 지팡이는 너무나도 힘든데 나를 지탱해주는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밝게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힘들지는 저도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 현실에서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지팡이로 표현해 줬죠. 계란을 깨고 나온 것도 노란색 컬러 점토로 동일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었던 기억이 나는 아주 마음 아팠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요.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상담과 치료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일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꼴통이라는 소리, 인간이야 등의 아주 심각한 말들로 수식되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과거의 아픔을 처음으로 진솔하게 꺼낼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앙에 쪼그려 앉아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주위엔 야구 방망이, 즉 흉기들을 들고 있는 아이들과 조롱하는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고 벽은 온통 뜯겨져 있습니다. 내담자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는데 대단히 힘든 생활을 하다가 선생님에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불러서 혼을 내고 체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성문을 받고 이렇게 끝을 냈는데 이때 아이들이 여러 명이서 집단 폭행을 했던 거죠. 이때 아이는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내담자는 강해지기로 결심했고요. 학교와는 담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또 다른
가해자가 된 학생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과거의 이야기를 미술치료를 만나 처음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되는 첫걸음이 되었던 회기이자 작품입니다. 예, 그럼 앞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미술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해서 투사검사 하나를 해보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투사검사의 종류는 KFD, 즉 동적가족화입니다. 동적가족화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투사하게 되어 있고요. 주로 가족 간의 상호작용, 서열, 정서관계, 역할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투사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예쁜 우리 여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KFD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A4 용지가 한 장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비 연필이나 HB 정도의 연필 한 자루, 그 다음에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소요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내외이고요. 사실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지시사항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는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람의 그림이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 전체를 그려보세요 라고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당신 자신도 그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냥 가족을 그리라고 했을 때 보통 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얘기가 없다고 해서 간혹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빼고 가족만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자신을 포함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린 후에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나서 인물의 그린 순서를 위에다가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그린 사람이 본인이면 1, 나, 아니면 아버지를 제일 처음 그렸으면 1, 아버지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의 나이, 행위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적도록 하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1대1로 보는 데서 했을 경우에는 나이나 행위는 질문을 통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생략한 사람은 있는지, 또 가족 이외에 첨가한 사람이 있는지, 가족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이모라든지 고모, 심지어는 동물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따로 여백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그린 사람은 있는지 용지의 여백이나 뒷면에 역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적가족의 해석은 크게 5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물상의 행위이고,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상징성, 그 다음에 역동성, 인물상의 특성, 이렇게 5가지의 진단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린 사람은 아버지예요. KFD에서 말하는 그린 사람의 순서는 서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대부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를 그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다시피 TV를 보고 리모컨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TV를 보고 있는데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제일 힘이 세고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린 사람은 동생이에요. 보통 이제 부모님을 먼저 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세 번째 나오고 동생이 두 번째 나왔다는 얘기는 엄마보다 서열이 동생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게임 중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린 게 앞에서 설명했듯이 요리 중인 어머니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서열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린 사람이 본인입니다. 역시 게임 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을 경우 같으면 자기 중심화가 대단히 많다. 또는 이 가족에서 서열이 본인이 최고다라고 해서 물론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지막에 그려졌을 때가 가족에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KFD의 아주 큰 주된 목적인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 보셨다시피 가족 간이 뭔가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있고 동생과 본인은 각자 다른 방에서 각자의 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요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그림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 간의 역동이나 상호작용이 원활했다면 이렇게 그리지 않고 뭔가를 같이 하는 모습, 장면을 그렸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선택적 지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공간성인데요. 공간성에서 보면 본인의 상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동생이에요. 여동생. 예, 게임 중인 동생이지만 가운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족의 중심 인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퇴행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향성을 갖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는 불안정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 가족에게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으면 미래지향적이거나 또 힘을 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특히 위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본인 상이 아래쪽에 있고 아버지 상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유추할 수 있느냐면 아버지가 본인에게 대단한 잔소리나 억압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간의 정서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얼굴 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굴 표정이 제일 밝게 나와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고 아버지는 인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측면을 보이고 있고 본인과 여동생은 뒷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머리 뒤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서관계가 좋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귀찮아하거나 자기 자리가 좀 없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치여서 자기 주장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그림에서는 상호작용 부분에서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 가족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일반적인 상담도 좋겠지만 대단히 편안한 가운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유 효과는 미술 매체와 치료사와 함께 교감하는 것에서 발현됩니다. 이러한 점이 일반 상담과 구별되는 미술 치료의 장점이죠. 치료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용기 내셔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술치료 작품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대단히 많은 것들을 이끌어낸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